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김아람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를 인정받으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추가 상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추가 상병은 산재법 제4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크게 누락상병, 파생상병, 그리고 요양 중의 사고로 발생한 상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누락상병이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지만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미발견으로 누락된 상병을 의미하고, 파생상병이란 기존에 승인받은 상병의 합병증 또는 기존에 승인받은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떤 새로운 질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사다리에서 넘어지셔서 발목 골절 부상을 입으신 재해자분이 있으시다고 가정할 때, 이 발목 골절 부상 때문에 발목만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에 나중에 어깨에 MRI를 찍어보든지 CT를 찍어봤을 때 새로운 어깨 상병이 발견되면 그것도 미발견 상병으로, 즉 누락상병으로 추가 상병이 가능하고요. 발목 골절 부상이 심해 이것이 단기간 내 발목 관절염으로 발전되는 경우 기존 승인된 상병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파생상병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추가 상병이 가능한데요.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시면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신 재해자분께서 이후에 일상생활 그리고 이 대인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이것을 적응장애로 판정받아 추가 상병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해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료사고, 두 번째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 세 번째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한 사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요양 중 의료사고란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을 치료하던 도중 재해자분께 발생한 사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한 부작용, 그다음에 수술로 인한 사망 등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입니다.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란 척추 수술 후 통증이나 상하지 방사통이 잔존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단, 적절하지 않은 수술, 수술 중 발생한 실수로 인해 발생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추가 상병으로 처리하여 치료를 받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상병 부위 수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서 다른 부위 수술을 한 경우에도 추가 상병으로 가능하며, 예를 들어서 좌측 어깨에 산재 승인을 받은 재해자분께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서 우측 어깨 수술을 받게 되었다면 이것도 추가 상병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란 의료기관 내에서 사적 행위를 제외한 요양과 관련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료기관 내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도중 부상을 입으셨거나 아니면 입원 환자분들께서 밤에 취침 중에 침대에서 떨어지시면서 부상을 입은 경우, 이것도 모두 요양과 관련된 행위로 보아 추가 상병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옆에 계신 환자분과 장난을 치다가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요양과 관련된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로 보아 추가 상병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한 사고란 통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해자분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의료기관으로 갈 때 발생한 사고, 그리고 치료를 마치시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인정 가능하며, 이번 환자의 경우 외출 외박을 사전에 승인받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요양 중 사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원 중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원하는 과정에 다른 장소에 들러 상당한 시간을 보낸 후 거주지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고요.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이 아닌 개인 질환으로 인해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불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최초 상병과 추가 상병이 있으면 이 둘 중에 한 상병이 먼저 치료가 끝난 경우에 이 치료가 끝난 상병에 대해서 장애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최초 상병과 추가 상병은 하나의 재해로 보기 때문에 어느 한 상병이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그 상병에 대해서 장애 등급을 진단받아서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상병과 추가 상병에 대한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최종적인 장애 등급을 산출하여 그에 맞는 장애급여가 지급됩니다. 오늘은 산재를 이미 인정받으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추가 상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추가 상병과 항상 함께 언급되는 재요양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